됐나요? 자, 페이지 66페이지요. 오늘은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에 대한 내용을 봅니다. 역학적 에너지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역학적 에너지가 뭐냐? 오늘 배울 거거든요. 이 역자가 힘역자예요. 그죠? 마법 천자문에 나오는 힘역 뭐 이러는 거지. 그럼 힘에 관한 에너지란 뜻이에요. 그러니 여기에 있는 내용이 여기에 안 들어갈 수가 없다고. 그럼 힘에 대한 내용이니까 가속도에 대한 내용도 알아두셔야 되겠죠. 힘에 대한 내용이니까 운동량, 충격량도 연결이 되겠지.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가 바로 우리가 배워야 되는 이 1단원의 압력과 연결되기 때문에 조금 더 어렵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반대로 여기만 정복이 된다면 쉽게 건너뛸 수 있습니다. 됐나요? 물리는 마지막 최종전의 보스를 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거든요. 이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오는 이유는 운동량, 충격량을 하기 위해서예요. 됐나요? 그럼 여기까지 연결이 된다 그러면 얘가 거의 최종 보스에 해당하는 거 맞지, 그지? 이건 히든 보스입니다. 얘를 깨야 얘를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됐나요? 새로운 왕이 나타났으니까 그 왕을 한 번쯤은 꼭 깨버리도록 합니다. 자, 역학적 에너지를 어떻게 구하는 것이냐? 포텐셜 에너지에 운동 에너지를 더해서 구해요. 이게 역학적 에너지라는 애예요. 포텐셜 에너지에 운동 에너지를 더해서 구하는 거거든요. 됐나요? 그럼 이렇게 딸랑 떨어지지가 않죠. 왜? 포텐셜 에너지가 두 종류니까. 이해되니? 그래서 1번은 중력 포텐셜 에너지에다가 운동 에너지를 더하는 시험 문제 유형이고요. 또 하나의 문제 유형은 탄성 포텐셜 에너지에다가 운동 에너지를 더하는 개념이 돼요. 그래서 높이에 대한 내용과 속력에 대한 내용을 물어보면 높이와 속력에 대한 내용을 물어보면 1번을 써야 하겠구나. 느낌 왔니? 두 번째 문제에 용수철이 그려져 있고 속력에 대한 내용을 물어보면 두 번째 2번을 써야 되겠구나. 됐니? 그래서 앞으로 시험 문제를 봤을 때 높이가 정해져 있는데 속력을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나오면 1번을 쓰시면 됩니다. 됐니? 속력이 있는데 높이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면 1번을 쓰시면 돼요. 용수철이 그려져 있으면 무조건 2번을 씁니다. 그럼 수능 문제는 뭐야? 용수철을 세로로 달아요. 그러면 용수철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일단 용수철이 있으니까 얘를 써야 되지. 왔다 갔다 하면 높이가 변하죠. 얘를 써야 돼요. 그럼 왔다 갔다 하면 속력도 변하겠지. 얘도 써야 돼. 그래서 수능 문제는 얘랑 얘랑을 한꺼번에 같이 쓸 수 있니가 수능 문제예요. 그런 경우까지 가려면 단계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봐야 되겠죠. 아주 많은 시험 문제 유형들이 여기서 출제되니까 여러분들도 역학적 에너지 파트는 굉장히 많이 신경 쓰셔야 됩니다. 쉬워요. 나는 어떻게 풀어? 그냥 외워서 풀어요. 니네들도 외우는 방법을 예전에 한번 알려드렸거든요. 그거 다시 쓰시면 돼요. 됐나요? 오늘 또 써줄 겁니다. 그거 잘 외워주시면 시험 문제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다겠어요? 한 칸씩 할까요? 첫 번째부터 그쪽에다 한번 정리 한번 해보죠. 자, 역학적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는 포텐셜 에너지예요. 더하기 운동 에너지를 더합니다. 이 값은 언제나 변함이 없어요. 단 저항이나 마찰이 없으면 포텐셜 에너지는 변해요. 운동 에너지도 변합니다. 그런데 저 두 개를 더한 값은 변하지 않아요.
됐니? 요게 중딩과 고등학교 1학년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계산을 하지 않고 한국말로만 풀어도 시험 문제를 맞출 수 있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한번 해볼까요? 1번. 자, 두 가지 종류가 있다 그랬으니까 역학적 에너지는 어떻게 구하니? 첫 번째, 중력 포텐셜 에너지에 더하기 운동 에너지를 더해요. 이 값은 항상 변함이 없어야 되죠. 자, 개념 한번 정리. 중력 포텐셜 에너지 뭐가 나와 있는가? 높이가 나와 있는가? 그럼 운동 에너지 뭐가 나와 있는가? 속력이 나와 있는가? 그래서 얘 mgh에다가 2분의 1 mv 제곱을 하면 여기에 h 값이 정해지고요. 여기 v 값이 정해지죠. 요 두 가지의 관계를 푸는 게 시험 문제예요. 이 값은 어때야 됩니까? 항상 일정해야 하니까. 되니? 자, 중딩과 고등학교 1학년 과정까지의 내용은 이래요. 높이가 커지면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값이 증가하겠죠. 그럼 더한 값은 항상 같아야 돼요. 그럼 속력은, 운동 에너지는 작아져야 일정해지는 거 맞지? 당연하지 않겠니?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하면 운동 에너지는 감소해요. 됐나요?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하면 운동 에너지는 커져요. 됐어요? 이 관계예요. 잘 보세요. 역학적 에너지는 위에 있으나 아래로 내려오나 같다고. 됐니? 얘네 둘 값은 같아요. 그러면 이 물체 A에 있을 때 mgh에다가 더하기 2분의 1 mv 제곱한 값은 같지. 얘도 밑에 있을 때 mgh에다 더하기 2분의 1 mv 제곱을 한 값은 같지. 그럼 위에는 이 값은 크고요. 이 값은 작아야 위에 있는 거 맞죠? 아래에 있다는 얘기는 높이 값은 작으니까 속력은 빨라야 되는 거 맞지? 이게 자연 법칙이에요. 높이 있으면 느려요. 낮게 있으면 빨라요. 되셨나요? 그게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는 거예요. 되게 쉽지? 그죠? 열차가 있었대. 막 이렇게 빙글빙글 돌. 이 TX 스트레스 이런 거 타봤어요? 여기 꼭대기에 있을 때 훅 하고 내려오지, 그지? 그럼 바닥면에 도착했을 때 제일 빠르지 않겠냐? 졸라 빨라졌다가 다시 느려졌다가 다시 빨라지겠죠? 느낌 왔어요? 이게 니네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높이와 속력과의 관계를 물어보면 이 녀석이야. 딱 저거밖에 없습니다. 됐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맨 꼭대기 점에 있대. 이걸 최고점이라고 합니다. 됐지? 떨어뜨릴 거야. 쭉 하고 떨어지겠죠? 그럼 바닥면에 도달하는 순간이 정해지죠. 바닥면이에요. 되니? 그럼 높이 값이 있고요. 이 바닥면에 도달하는 속력 값이 존재해요. 중력과 속도 G의 관계가 필요하겠죠. 그죠? 한번 해볼까? 그냥 개념 정리를. 최고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mgh에 더하기 2분의 1 mv 제곱이고요. 그치? 바닥면에 도착, 언제나 역학적 에너지는 어때야 된다고? 같아야 된다고. 이 값은 항상 같은 값이죠. 되니? 그럼 여기서도 역학적 에너지는 mgh에 더하기 2분의 1 mv 제곱되는 거 맞지? 됐나요? 자, 이 값은 어때야 된다고? 같아야 된다고. 됐어? 그럼 일단 첫 번째요. 최고점이라는 얘기는
더 이상 높이 올라가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러니 높이 값이 최대값이 됩니다. 되셨나요? 이게 최고점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최고점에서의 속력은 최저점이 돼야 되죠. 그러니 속력은 0인 상태를 최고점이라고 해요. 다시 높이가 최대인 지점은 속력은 0이어야 합니다. 최저값은 0이니까요. 됐니? 그렇다면 최고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얘를 지워도 되지. 중력 포텐셜 에너지만 작용해요 라고 쓸 수 있어요. 이해됐어요? 그럼 다시요. 바닥면이라는 단어는 뭐가 0인 상태? 높이가 0인 상태 맞지? 그럼 얘 높이가 0이에요. 선생님 바닥면에 놓여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바닥면에 도달하는 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속력이 최대값이 돼야 되는 거 맞지? 있나요? 그럼 바닥면이라는 단어를 쓰면 역학적 에너지 중에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값을 지울 수 있지. 됐어요? 결국에 뭐라고? 요때 높이 값과 요때 속력 값과의 관계를 구하는 게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가지고 노는 첫 번째 단계예요. 됐니?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어요? 자, 얘를 한번 들어봅시다. EX. 잘 보세요. 문제 3개를 풀 거야. 첫 번째, 2kg이래요. 됐지? 내릴 거예요. 니네들도 이런 얘를 한 번만 보면 아 이게 이런 의미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되게 쉽거든요. 자, 바닥면에 도착했어. 요런 스타일 맞지, 그지? 됐니? 2kg이라고 질량 줬고요. 중력 가속도 g는 10m/s 제곱으로 계산을 합시다. 그럼 둘 중에 하나를 준단 말이죠. 뭐를? 높이를 주든가 속력을 주든가. 되셨나요? 자,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니까 자, 높이 20m 한번 줘볼게요. 바닥면에 도달한 최대 속도는 얼마니? 최고 속력은 얼마니? 여기까지 됐어요? 문제 느낌 왔어? 물체를 떨어뜨렸는데 20m 높이에서 떨어뜨렸어? 그러면 얘가 바닥면에 도달할 때 속력은 얼마니? 아, 문제에 높이를 주고 속력의 문제가 나왔구나.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써야 되겠구나. 됐어요? 다시 한번 써볼까요? 맨 위에 역학적 에너지는 mgh에다가 더하기 2분의 1 mv 제곱을 한다 그랬지. 됐죠? 바닥면의 역학적 에너지는 mgh에다가 더하기 2분의 1 mv 제곱을 한다 그랬지. 되셨나요? 지워져요? 최고점의 역학적 에너지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최고지만 속력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되셨나요? 두 번째, 바닥면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속력은 최대값을 가지지만 높이를 가지지 않아요.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넣어요. 여기다가. 얘 얼마 값이라고? 2kg짜리가 곱하기 중력과 속도는 10m/s 제곱이니까 곱하기 높이는 20m 높이에 있으니까 되니? 됐어요? 그러면 최고점에 있을 때 역학적 에너지는 얼마야? 20, 20. 그래서 총 400J의 에너지가 나오게 되겠지. 되니? 자, 여기다 한번 넣어볼까요? 바닥면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만을 가지니까 2분의 1에 2kg을 넣고 V의 제곱을 때리면 이 값이 얼마여야 된다고? 400J이어야 하죠. 되셨나요?
그럼 V 얼마예요? V 제곱은 400이니까 V는 20 정도로 튀어나오겠네요. 됐니? 그러면 얘는 20m/s야. 이렇게 쓰게 됩니다. 됐죠? 이게 첫 번째 공식처럼 쓸 수 있는 내용이에요. 됐니? 한 번만 더 해볼까요? 한 번만 더 해봅시다. 3칸까지는 가야 된다고 했어요. 됐니? 자, 두 번째도 한번 해볼까요? EX.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똑같은 문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A가 있었는데 10kg이에요. 됐지? 떨어뜨려요. 그래서 바닥면에 도달했어. 됐니? 중력가속도 G는 10m/s 제곱이고요. 높이를 주면 속력을 준다 그랬지. 됐어요? 어떤 관계인지 보여? 시험 문제에 항상 이런 내용이 필요합니다. 되셨나요? 됐어? 자, 질문이요. 이번에는 얘한테 줘볼까? 20m/s라면 높이는 몇 미터? 에서 떨어진 거게. 됐니? 자, 또 한 번 해볼까? 이왕 하는 김에. 나중에는 그냥 문제 푸세요. 역학적 에너지는 mgH에 더하기 2분의 1 mv 제곱 쓴다 그랬죠. 그치? 바닥면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mgH에 더하기 2분의 1 mv 제곱 쓴다 그랬지. 됐나요? 자, 최고점일 때는 운동 에너지가 0 됐고요. 바닥면일 때는 위치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가 0 됐어요. 그럼 각각 구해볼까? 얘는요, 10kg짜리 애가 중력가속도 10m/s 제곱인데, 이런 젠장 높이가 안 나와 있네. H를 구해야 되죠. 그치? 그럼 밑엔 나와 있잖아요. 얘 2분의 1에 곱하기 10kg짜리 애가 20이라네. 20의 제곱배만큼 달리고 있죠. 됐나요? 몇 줄? 400에 2분의 1, 5를 곱했으니까 1000줄. 맞아요? 계산 맞아? 그럼 얘는 1000줄이에요. 됐니? 맞아? 계산이 맞아? 이거 제곱하면 얼마야? 400. 2분의 1로 나누면 얼마야? 200. 계산 니네 하는 거야. 10을 곱하면 얼마야? 그래요. 얘는 2000이에요. 됐니? 그렇다면 얘 H는 얼마가 나오는데 얘가 2000이어야 되니까 20 곱하면 되죠. 20. 됐어? 자, 여기서 중요한 내용 두 가지. 중요한 내용 두 가지. 잘 봐. 역학적 에너지가 얼마나 쉬워지는지 잘 보세요. 여기다가 적어줄게. 높이와 속력과의 관계가 시험 문제에 나온다면 그냥 간단하게 정리를 하세요. 최고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랑 바닥면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같아야 되죠. 그죠? 그럼 최고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어떻게 구한다고? mgH라고 구하는 거 맞지? 바닥면에서의 역학적 에너지 어떻게 구한다고? 2분의 1 mv 제곱 쓰는 거 맞죠? 그죠? 얘가 같으면 되지. 무조건 여기다가 때려 넣으세요. 이걸 공식으로 바꿀 수도 있거든요. mgH는 2분의 1 mv 제곱이니까 H는 얘랑 약분을 쳐서 G분의 V 제곱 이렇게 써도 되지. 2분의 1을 여기다 넣으면 되죠.
반대로 얘요. 약분 쳤으니까 V는 얼마야? 2를 넘기면 2GH의 루트를 씌우면 되지. 됐나요? 이걸 공식처럼 막 외우는 애들이 있거든요. 외우지 마세요. 물리는 공식 안 한다 그랬어. 뭐 하는 거야? 아, 높이와의 속력과의 관계가 나오면 요렇게 때려 넣으면 되겠구나. 여기다가 다 때려 넣으세요. 그럼 계산형 시험자가 다 끝납니다. 자, 두 번째. 이 내용이 중요해요. 얘는 10kg이고 얘는 2kg이죠. 질량이 다르지. 그러니까 역학적 에너지 값은 각각 다르지. 하지만 잘 봐. 높이와 속력과의 관계는 같죠. 됐어요? 왜? 역학적 에너지를 이렇게 놓고 문제를 풀면 질량값이 약분돼서 없어지죠. 그러니 높이와 속력과의 관계에서는 질량이 상관 있는 게 아니에요. 이해됐어요? 두 가지를 적어드립니다. 그래서 잘 봐. 요거 꼭 알아두세요. 높이만 같으면 질량에 상관없이 속력이 모두 같습니다. 됐어요? 높이만 같으면 질량에 상관없이 속력은 모두 같아요. 질량과 상관없이 높이와 속력과의 관계만 물어볼 때 쓰는 겁니다. 됐어요? 높이만 같으면 질량에 상관없이 속력은 모두 같아요. 됐어? 그럼 니네들도 한 번쯤 해볼 수 있나요? 또 해볼까? 물체가 있었어. 20kg이래요. 내려왔대. 중력가속도 g는 10m/s 제곱이요. 바닥면의 속력은 얼마니? 높이만 같으면 속력은 얼마라고? 그냥 20m/s요. 됐나요? 높이만 같으면 질량에 상관없이 속력은 다 똑같습니다. 한 번만 더 해볼까? 5kg짜리 얘가 내려올 거야. 중력가속도 g는 10m/s 제곱이래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가 20m래. 얘 속력 얼마라고? 20m/s야. 에너지는 방향을 쓰지 않아요. 그래서 이 공이 계속 아래로 내려가도 똑같은 값이고요. 휘어져도 똑같은 값이에요. 높이만 같으면 속력은 모두 같아요. 그러니 매우 쉬운 거 맞지? 높이만 보면 속력과의 관계를 맞출 수 있습니다. 됐나요? 반대로도 한번 해볼까? 공이 있었대. 위로 던졌어. 얘 속력은 얼마일까요? 이 공은 점점 올라갈수록 느려지겠지, 그지? 됐네? 올라갈수록 점점 느려져서 꼭대기에 도달하겠지. 20m래요. 올라간 높이가. 나 얼마로 던진 거야? 20m/s로 던진 거예요. 됐어요? 높이와 속력과의 관계는 공식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이거 한번 적어준 적 있어요. 니네 중력이란 걸 배울 때 한번 적어준 적 있어요. 중력이란 걸 배울 때 적어준 적 있어. 예를 들어볼까요? 기억이 안 나면 한 번 더요. 한 번 더. 시간, 높이, 속력. 속력 높이를 적어드릴게요. 순서를 바꿔볼까요? 시간, 속력, 높이. 거리라고 적어봅시다. 이동 거리. 자, 이동
됐어요? 그래서 자유낙하하는 물체가 1초 동안 낙하하면 속력은 얼마가 된다고? 10m/s가 된다고. 왜? 중력 가속도는 10m/s 제곱이니까. 10m/s 제곱의 가속도를 가지고 있죠. 그럼 1초당 얼마씩 증가하면 된다고? 10씩 증가하면 되지. 그게 가속도의 뜻이니까. 됐어? 그럼 다시요. 2초 낙하하면 어떻게 돼? 20m/s가 되고요. 3초 낙하하면 어떻게 돼? 30m/s가 되고요. 4초 낙하하면 어떻게 돼? 40m/s가 되고요. 5초까지 정도만 외워주시면 더 이상 시험 문제 내기가 어렵습니다. 왜? 50m/s는 굉장히 큰 숫자거든요. 됐나요? 어때요? 중력 가속도가 10m/s 제곱이라면 1초에 10씩 증가하는 거 맞죠? 되게 간단하게 쓸 수 있죠? 그럼 높이, 이동거리는 얼마냐? 자, 그래프 한번 그려볼까요? X축의 시간, Y축의 속력. 속력 그래프가 나오면 기울기가 가속도 값이죠. 쭉 그려서 1초일 때 10m/s, 2초일 때 20m/s, 3초라면 30m/s 됐나요? 왜? 이 기울기가 얼마니까? 10이니까. 되니? 자, 그럼 1초 동안 낙하한 거리는 얼마야? 요만큼이 이동거리 맞지? 면적이 이동거리야. 1 곱하기 10 나누기 2 얼마? 5. 됐어? 이게 5예요. 5m 내려옵니다. 되니? 그럼 2초 동안 낙하하면 몇 미터 내려와? 2, 20, 40 절반 20m. 20m. 되니? 그래서 20m 높이에 있으면 질량에 상관없이 속력은 모두 같아요. 그냥 외워서 문제 풀 수 있어요. 됐나요? 높이가 20이라고 써 있으면 아 이거 2초 만에 20m/s 되는 거예요. 그냥 맞출 수 있는 거죠. 되니? 왜? 값이 정해져 있으니까 훨씬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럼 3초에 30m/s면 33 곱하면 90 나누기 2 얼마? 45m. 되니? 그럼 4초면 어떻게 돼? 44 곱하면 160 나누기 2 80m. 되니? 그럼 5초면 어떻게 돼? 5, 50, 250 절반 125m. 이 정도는 되나요? 그냥 외워주는 게 빠를 때가 있습니다. 됐죠? 니네 이제 관계식이 다 끝났어요. 지워볼까요? 저거 살짝 외워주시면 시험 문제가 하나의 종류의 시험 문제가 완성이 됩니다. 아주 간단한 내신형 계산 문제,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그리고 2학년 내신 때까지 요 관계식을 갖고 그냥 써먹으세요. 중학교 내용이 왜 어려워? 10으로 안 줘요. 9.8로 주거든요. 그럼 얘가 9.8, 얘는 19.6, 얘는 27.4 뭐 이렇게 변하는 거 그거만 잘 염두해 주시면 계산형 시험 문제가 어렵진 않죠. 얘를 해볼까? 써보세요. 그냥 툭 맞춰. 얘가 5kg이래. 떨어졌어. 5m를. 바닥에 도달하는 순간의 속력은 얼마니? 아, 5m야. 중력 가속도는 10으로 계산을 하래. 5m면 얼마? 10m/s. 그냥요. 되니? 어때? 저게 빠르죠? 왜? 중력을 할 때는 등가속도 운동이기 때문에 시간도 계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역학적 에너지를 보세요. 공시간에
시간의 개념이 없지. 그러니까 얘가 5m 높이에서 떨어지면 10m/s가 되어요 라는 것만 배워요. 됐니? 몇 초 만에 떨어진다고? 1초요. 그거는 앞쪽에서 나오는 시험 문제예요. 그러니 역학적 에너지가 조금 더 쉬울 수밖에 없죠. 시간을 안 물어보니까. 됐나요? 한 번 더 해볼까? 아무거나 다 돼요. 얘가 4kg이래. 높이가 있었는데 몇 m/s니? 됐어요? 30 줘볼까? 그럼 몇 미터 내려온 거라고? 30이면 45m요. 그래서 정 모르겠으면 그때 공식을 쓰는 거야. mgh는 2분의 1 mv 제곱이니까 4kg짜리가 10으로 있는데 높이는 얼마니? 2분의 1 곱하기 질량은 4kg인데 얘는 V의 제곱이 30m/s래요. 됐죠? 식은 얼마든지 세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요 4kg랑 요 4kg가 이렇게 약분이 되고요. 얘는 900이니까 450이 남겠죠. 그죠? 그럼 얘는 10m에 h가 남을 거니까 요거 이렇게 지우면 45m 맞지? 됐어? 이걸 계산을 다 해서 이렇게 적어주는 거야. 이게 훨씬 빠르죠? 그래서 저 관계식은 상식으로라도 하나 외워주세요. 되게 잘 쓰거든요. 시험 문제 한번 볼까? 니네 수능 시험 문제 한번 볼래요? 네, 이런 거 다 풀게 해준다 그랬어요. 수능 시험 문제 한번 보세요. 잘 봐. 얘가 낙하하면 여기 쓸 거고요. 낙하하면 여기 쓸 거고, 낙하하면 여기 있겠지, 그지? 떨어지겠죠? 됐니? 자, 얘를 H1, H2, H3, H4 이렇게 되겠죠, 그죠? 됐니? 그럼 H2 대 H4는 몇 대 몇이게? 됐나요? 이게 등가속도 운동 공식의 최종 보수전이에요. 그래서 문제를 푸는 방법은 두 가지. 여기서 여기 왔으니까 1초. 여기 와서 여기 오면 그 다음 1초. 또 찍으면 그 다음 1초. 그럼 네 번째 찍으면 또 그 다음 1초가 되겠죠. 그래프 그려볼게요. 중력 가속도는 10이라 그랬으니까 1초일 때 10, 2초일 때 20, 3초일 때 30, 더 가면 4초일 때 40. 여기까지 완성됐니? 자, 그러면 여기 H2는 무슨 값이에요? 얘가 1초 걸렸고요. 그 다음 1초 걸렸겠지, 그지? 됐니? 그럼 요 삼각형은 H1이죠. 됐니? 그럼 뒤에 삼각형 볼까요? 얘는 기울기가 똑같으니까 이렇게 만들어도 되죠. 몇 칸 찍어? 하나, 둘, 세 칸 찍는 거 맞지? 여기가 H2죠. 됐어요? 다시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치고 짝대기를 이렇게 그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칸 같지? 이게 H3지. 됐니? 또 한 번 해볼까요? 네 번째. 이렇게 찍으면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칸 갔으니까 H4 맞지? H2 두 칸대. 하나, 둘, 세 칸대. H4는 7칸이에요.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실제로 한번 해볼까요? 잘 보세요. 그래프를 그려도 맞출 수 있어. 자, 1초 동안 간 높이가 얼마라고? 5m요. 그치? 외우면 졸라 빠르다고. 됐니? 그럼 0에서 2초 동안 간 높이는 얼마라고? 20m요. 됐나요? 그럼 H2만 따지면 몇 미터? 15m. 15m. 됐니? 다시 한번요. 3초까지 간 높이는 얼마라고?
45m라 그랬지, 그지? 거기서 20m를 빼면 얼마야? 25m요. 4초 동안 높이는 얼마라고? 80m 내려오면 된다며. 거기서 45m를 빼면 얼마야? 35m요. 35m. 약분 치면 3대7 맞지? 됐나요? 어때요? 저거 외우면 문제 되게 빨리 풀 수 있지, 그지? 이게 모의고사 문제거든요. 그냥 훅훅훅 풀 수 있는 게 첫 번째 유형의 모의고사 시험 문제입니다. 됐나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꼭 외워주세요. 이게 최고점과 바닥면 사이의 관계식입니다. 됐어요? 자, 하나의 유형만 더 해볼게요. 지워봅시다. 자, 하나의 유형만 더 해볼게요. EX. 되니? 자, 첫 번째 한번 해볼까요? 물체가 있었어. 2kg이래. 내려올 거예요. 그럼 바닥면에 도달하는 순간이 정해지겠지, 그지? 느낌 왔어요? 2kg, 중력과 속도 g는 10m/s 제곱. 되니? 여기까지? 됐어요? 여기다가 한번 줘볼까? 자, 여기 A, 여기 B, C. 됐나요? 중간을 찍었죠? 요만큼의 높이는 6m, 요만큼의 높이는 4m, 전체 높이는 10m. 됐어요? 자, B점의 속력은 얼마일까요? 이렇게 주는 거예요. 됐니?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됐어? 자, 그럼 한번 해볼게. 첫 번째 한번 볼까요? 맨 꼭대기에 했을 때 역학적 에너지는 중간 어디에든 다 역학적 에너지는 같아야 되죠. B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C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이건 다 같아야 돼요. 여기까지 됐어요? 맨 꼭대기 점이니까 mgH에 더하기 2분의 1 mv 제곱이에요. 얘 지워요. 요거 돼요? 다시요. 바닥면은 mgH에 2분의 1 mv 제곱인데 요거 지우는 거 맞죠? 됐니? 그럼 중간에 있다면 둘 중에 하나가 0 되지 않은 상태지. 그렇다면 얘는요. mgh 값에 더하기 2분의 1 mv 제곱 중에 지울 수 있는 애가 없지. 이해됐어요? 자, 그럼 얘는 지울 수 있는 애가 없어요. 그럼 저 공식에다가 어떻게든 때려 넣으면 미지수가 딱 하나가 나오거든요. 그 미지수를 구하는 게 물리라는 애예요. 해볼까요? 이 값은 다 같으니까 여기다 넣으면 2kg짜리가 중력과 속도 10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전체 몇 미터 높이? 10m 높이요. 그럼 얘는 200J의 에너지를 갖겠지. 그럼 얘도 200J의 에너지를 가져야 되죠. 그럼 얘도 200J의 에너지를 가져야 되는 거 맞지? 됐어? 그렇다면 여기다 때려 넣을 수 있죠. 얘는 2분의 1의 질량 2kg이니까 V제곱은 얼마니? 이렇게요. 그럼 가운데는요. 두 가지씩을 지울 수가 없지, 그지? 그러니 둘 다 집어넣어야 되죠. mgh 얼마야? 2kg짜리가 중력과 속도는 10인데 지금 요 녀석은 몇 미터 높이에 있는 상태? 4m 높이에 있는 상태. 4m 높이에 있는 상태.
됐죠? 더하기 2분의 1에 곱하기 2 곱하기 V의 제곱을 때리면 200이 나와야겠지. 어때? 이 값이 다 같으면 되죠? 됐어요? 역학적 에너지는 모두 같아야 되니까 얘는 지웠어. 얘만 남아. mgh 200주. 200주는 전부 다 같아야 돼요. 바닥면일 때는 위치에는 포텐셜 에너지가 없으니까 2분의 1 mv 제곱만 200줄. 중간에 떠 있을 때는 포텐셜 에너지도 있고 운동 에너지도 존재하죠. 그럼 각각의 V 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얘는 얘가 지워지니까 V는 루트 2 미터 퍼 세크 제곱. 루트 2래. 2분의 1 2kg 지워졌죠. V 제곱이 200이에요. 그럼 얘는 10 루트 2 미터 퍼 세크.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렇다면 여기 V는 얼마야? 앞에 거 얼마? 80. 2분의 1에 곱하기 2니까 약분. V 제곱 남고요. 얘 200이죠. 넘기면 120. 그러므로 V는 120. 됐어요? 얼마야? 120. 40에다 3 곱하면 되죠. 루트를 씌우면 나와 4 곱하기 30을 넣으면 되지. 됐죠? 얘는 뭐 2루트 30 이렇게 써도 되고요. 그냥 얘를 써도 되죠. 루트 120이요. 자, 여기까지 됐어요? 어떻게 한 건지 알겠어? 공이 중간에 떠 있다면 얘는 둘 중에 에너지 하나를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 깔끔하게 모두 다 넣어서 계산을 합니다. 단 조건이 뭐라고? 역학적 에너지가 모두 같아요를 이용하는 거죠. 재미? 어때? 계산형 시험 문제 좀 쉽지 않니? 해볼만 하잖아요. 그죠? 해볼만 하잖아. 야, 물리 내가 쉽다니까? 해볼만 하다니까? 그지? 그러니 두려움을 갖지 마세요. 야, 물리 졸라 어렵네. 이러지 마세요. 해볼만 하네? 라는 느낌을 가져주면 돼요. 소설책 쓰듯이 문제를 푸셔도 되고요. 그냥 나는 외워서 문제 푸거든요. 그럼 외우세요. 그쵸? 물리에서 공식을 외우라고는 안 그래요. 없어도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 저런 거 외워놓고 문제를 아주 빨리 풀어내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 정도 돼요? 이 정도 될래나? 됐어요? 자, 하나의 유형을 더 써드릴게요. 여기까지만 오시면 예제 파트도 완성이 됩니다. 여기까지 예제 정리는 마무리를 해보도록 합니다. 자, 마지막 하나가 됐습니다. 요거 한번 해볼까요? EX. 자, 요게 마지막 유형이에요. 그냥 계산 쉽게 2kg 할게요. 떨어질 거야. 쉽게 푸는 방법 있거든요. 그거 잘 익혀주세요. 중력과 속도 G는 10m/s 제곱입니다. 됐니? 높이만 주면 속력을 구할 수 있다고 했죠. 높이와 속력과의 관계거든요. 속력을 줘도 높이를 구할 수 있지. 높이에 5m라고 써있으면 얘는 10m/s. 얘가 30m/s라고 써있으면 내려온 높이는 45m. 관계식 완성됐어요? 차라리 이 녀석을 아주 좀 많이 외워주세요. 됐니? 요거 굉장히 좋은 겁니다. 높이만 같으면 속력은 다 똑같아요. 됐나요? 자, 문제 한번 볼게요. 높이와 속력 둘 중에 하나를 주면 시험 문제를 맞출 수 있어야 된다겠습니다. 됐니? 자, 여기다 줄까요? 20m. 몇 미터/s? 네, 그냥 툭이요. 얘 20m/s구나. 됐니? 됐어요? 자, 그렇다면
그렇다면 중력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비율이 1대 3인 지점은 바닥으로부터 몇 미터 지점? 자, 어떤 문제 유형인지 알겠어요? 됐어? 예, 떨어질 거야. 역학적 에너지 같아. 떨어져도 다 역학적 에너지는 같아. 역학적 에너지 쭉쭉쭉쭉쭉. 최고점일 때는 운동 에너지 지웠어. 바닥면일 때는 MGH 지웠어. 하지만 중간에 떠 있을 때는 지울 수가 없지. 됐니? 얘는 높이를 나눠주지 않고 있죠. 이 중간 어딘가에 뭔가가 있을 텐데 그 점이 위치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가 3대 1의 차이가 난대요. 그럼 바닥에서 몇 미터 높이 지점에 있으면 3대 1 차이가 나겠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됐나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잘 봐. 문제가 이렇게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0m라 그랬지, 그지? 얘는 2kg이라 그랬어요. 얘 중력과 속도 g는 10m/s 제곱이라고 했지, 그지? 그럼 맨 꼭대기의 역학적 에너지는 얼마라고? mgh만 존재하고 얘 지운 거 맞죠? 바닥면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얼마라고? 얘는 2분의 1 mv 제곱 써놓고 얘 지운 거 맞죠? 이해됐어요? 그럼 여기 중간 어딘가의 역학적 에너지는 mgh에다가 더하기 2분의 1 mv 제곱도 남아있어야 되지. 됐니? 그럼 높이가 주어져 있잖아요. 위의 값을 구할 수 있죠. 2 곱하기 10 곱하기 20m야. 그럼 얘는 400J이 되겠지. 됐니? 그럼 맨 아래에 있는 애도 400J이 될 거니까 얘는 2분의 1 곱하기 2kg짜리가 얼마의 속도를 가지겠니? 그래서 20m/s요 라는 단어를 쓸 수 있죠. 그냥 외워서 풀 수 있잖아요. 높이만 같으면 속력은 다 같은 값을 가지니까. 문제는 얘예요. 여기 어딘가의 역학적 에너지는 이 값이 400J이 나와야 되는 거 맞지? 그런데 뭐라고 문제 조건이? 중력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비율이 1대 3이래요. 됐나요? 그때 높이는 얼마니? 요거 구하는 거죠. 이해됐어요? 이해됐어? 됐어? 여기까지 이해됐어? 아, 최고점의 역학적 에너지와 바닥면의 역학적 에너지와 중간 어딘가의 역학적 에너지는 다 같은데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 구했더니 얘는 미지수가 없으니까 400J 됐지? 그럼 얘도 400J인데 얘 V제곱의 미지수가 나왔으니까 V를 구하는 게 시험 문제가 나오겠지. 됐니? 이렇게 써보면 시험 문제가 뭐가 출제되는지 눈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럼 마지막 중간 어딘가가 400J의 역학적 에너지를 가져서 다 똑같은 건 맞는데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비율이 1대 3이래요. 그러면 여기 H'도 V'도 둘 다 미지수지. 그때 푸는 방법이에요. 한 번만 더 써볼까요? 자, 요거 무슨 뜻이라고? 중간 어딘가의 MGH와 중간 어딘가의 MV 제곱은 400J로 같아야 된다 그랬지. 그죠? 그렇다면 얘가 1, 얘가 3의 비율을 가질 거 아니겠니? 요게 1, 요게 3의 비율을 가질 거 아니겠니? 됐어요? 그럼 요거 센스 있게 바꿔 쓸 수 있겠어요? MGH 더하기 요거 바꿔 쓰면 뭐라고 쓸 수 있어?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1대 3이잖아요. 그럼 MGH보다 운동 에너지가 3배 크다는 얘기지. 이해되니? 그럼 여기를 3mgh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냐고. 같은 값 아니야? 요게 1이라면 요건 3배가 되는 거 맞죠? 됐어? 그러면 미지수가 줄어들겠지. 더하면 몇 mg? 4mgh가 400J이 된 거지.
그러면 여기다가 2를 넣고요. 여기다 10을 넣으면 H는 얼마가 나와? 5요. 됐어요? 그러므로 H는 5m 지점에 있으면 1대 3인 지점이 되겠죠. 되셨나요? 이게 원래 계산형이거든요. 그럼 속력을 물어보면 어떻게 돼? 요거인 지점에서의 속력은 얼마니 이러면 요걸 그대로 놔두고 얘를 3분의 1, 2분의 1 mgh로 mv 제곱으로 바꾸면 되죠. 이해됐어요? 속력을 구하라 그러면 요 녀석을 그냥 놔두는 거잖아요. 2분의 1 mv 제곱이 3이래. 그럼 2분의 1 mv 제곱에 3분의 1배 나가면 되죠. 식 채워지니? 할 수 있겠어요? 자, 나는 이런 시험지를 어떻게 푸냐? 이 시험지를 이렇게 푸는 게 원래 시스템이에요. 니네들도 이 시스템을 보여주는 이유는 이게 정석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 공식을 적어주는 이유는 이게 정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문제 유형별로 하나씩 정석을 보여주고 야, 높이만 같으면 질량에 상관이 없지 않니? 속력은 다 똑같지 않니? 그러니 높이가 좋아지면 속력 값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속력이 다 똑같으면 높이 값도 다 똑같다고. 그러니 이렇게 적어놓고 한 번쯤은 외워봐도 되지 않겠니? 라는 걸 보여주잖아요. 됐어요? 어떤 걸 해도 문제의 답은 맞출 수 있으니까. 얘도 마찬가지요. 이게 원래 정석이거든요. 그래서 문자를 아는 문자, 구해야 되는 문자로 바꾸는 거예요. 1대 3이니까 얘가 1이야, 얘가 3이 돼야 되니까 3mgh 이렇게 바꾸는 게 물리의 센스인 거죠. 됐나요? 나는 어떻게 풀어? 포텐셜 에너지가 있었어.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포텐셜 에너지는 감소하지.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운동 에너지는 증가하지. 됐어요? 이해됐어? 그럼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포텐셜 에너지는 감소하고 운동 에너지는 커져야 돼요. 다 필요 없죠. 맨 꼭대기 점의 역학적 에너지가 얼마였으니까 포텐셜 에너지가 400이었고요. 운동 에너지는 0이었으니까 더하면 400줄 맞지. 그죠? 역학적 에너지는 얘는 0이고요. 얘가 400이니까 더해서 400줄 맞죠? 됐나요? 칸 맞춰 쓴 거예요. 자, 해볼게. 요게 300이 되면 얘는 얼마 되겠니? 그래요. 됐어요? 얘가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가 3대 1인 지점이죠. 그지? 그럼 얘가 200이 되면 얘도 200이 되겠죠? 됐어요? 어때? 포텐셜 에너지의 감소량과 운동 에너지의 증가량은 같죠? 됐어요? 그럼 반 넘어온 거 맞지? 1대 1인 지점 맞죠? 이게 1대 1인 지점이 높이의 절반 지점이에요. 됐니? 그럼 얘가 100이 된다면 얘는 300이 되는 거 맞죠? 그래야 1대 3이고요. 얘는 3대 1인 지점이 되겠죠. 그래서 그럼 이거 몇 칸 내려오면 돼? 4칸. 포텐셜 에너지가 커 1대 3이면 포텐셜 에너지가 커 운동 에너지가 커? 운동 에너지가 크죠? 더 많이 내려와야 되지. 누구보다? 절반보다. 됐어? 그러면 하나, 둘, 세 칸, 한 칸. 여기가 점이에요. 여기가 1대 3인 지점입니다. 다시요. 여기 가운데는 몇 대면? 1대 1인 지점이고요. 첫 번째 칸은 3대 1인 지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얘 한 칸 내려오면 얘는 3칸이 남죠. 그 중력 포텐셜 에너지 3, 운동 에너지 1칸. 하면 되지.
두 칸 내려오면 포텐셜 에너지 2개 남죠. 운동 에너지 2개 생겼지. 1대1, 2대2. 됐니? 어떻게 나누는 건지 알겠어요? 자, 시험 문제 한 번 더 해볼까요? 그냥 툭 찍어 맞추세요. 계산은 나중에 하세요. 나중에 그냥 찍어 맞추는 거야. 잘 봐. EX. 물체가 있어서 10kg이래. 자, 질량에 상관없는 거 봤지? 내려요. 됐니? 계산 어렵습니다. 여기가 10m래요. 됐어요? 자, 위치에 나갈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가 4대 1인 지점은 바닥면에서 몇 미터 지점? 됐니? 자, 어떻게 한다고? 써놓고 계산한다고. 그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어떻게 한다고? 얘가 1대 1인 지점이 절반 지점이죠. 그럼 포텐셜 에너지가 아직 크지? 절반 밑으로 내려왔어? 아직 안 내려왔어? 아직 안 내려왔죠. 이해됐어요? 포텐셜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뀔 건데 1밖에 안 바뀐 거 맞지? 그럼 가운데 절반보다 위쪽에 존재해야 되는 거 맞죠? 됐나요? 그럼 몇 칸 나누면 돼? 5칸 나누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5칸 나눠서 포텐셜 에너지로 전부 100%를 갖고 있었는데 하나만 운동 에너지로 바뀌고요. 4칸 포텐셜 에너지 남아있는 거 맞지? 여기요. 됐어요? 굉장히 빨리 풀 수 있지. 계산을 해서 모두 다 칸을 바꿔서 이걸 문자로 바꾸는 것도 매우 중요한 시험 문제 맞아요. 그걸 알고 있어야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생겨나니까. 왜? 나처럼 외우는 애가 있기 때문에 이런 꽁수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꽁수로 문제를 풀어버리면 수능 시험 문제가 위신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품격이 떨어지잖아요. 애들 막 열심히 3년 동안 공부했는데 나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야! 여기야! 이렇게 맞추면 이상하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 내신용 시험 문제나 좀 유형이 좀 간단한 시험 문제는 이렇게 훅훅 찍어서 맞추는 시험 문제를 낼 수 있다고. 됐어? 니네들도 한번 해볼까? 얼마든지 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가 10m래요. 됐나요? 2대 3인 지점은 몇 미터? 됐어? 자, 2대 3인 지점은 몇 미터? 몇 칸 나누면 돼? 5칸 나누면 되지. 됐지? 운동 에너지가 크죠? 그럼 절반보다 많이 내려와야 되지. 이해됐어? 그거 하나만요. 그럼 위에서 몇 칸 내려오면 돼? 하나, 둘, 세 칸이 운동 에너지로 바뀐 거지. 포텐셜 에너지 몇 칸 남았어? 2칸 남았죠. 여기 지점이 2대 3인 지점입니다. 그럼 4m인 지점 되겠죠, 그죠? 됐나요? 네, 대단한 꽁수지, 그지? 난 물리를 이런 걸 되게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좀 문제가 좀 쉬워 보여요. 됐니? 여러분들도 좀 쉽게 접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단 정석을 이해할 수 있어야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알 수 있겠죠, 그죠? 됐나요? 그럼 얘도 한번 구해볼까? 어떻게 원래는 어떻게 구하는 거라고? mgh에 더하기 2분의 1 mv 제곱을 넣는데 이게 10, 10, 10이니까 1000줄이 나와야 되죠, 그죠? 그치? 이해됐어? 그러면 요 녀석이 2라면 요 녀석은 3이 돼야 되지, 그치? 그래서 그러면 얘를 mgh라고 쓴다면 얘는 뭐로 바꿀 수 있다고? 요거만요. 얼마로 바꿔줘요? 얘가 2야. 얘가 3이어야 돼. 그럼 얘는 mgh에 앞에 얼마 쓰면 돼? 그래요. 얘는 여기다가 2분의 3을 쓰면 얘가 1000이 되면 되죠. 됐니? 그럼 더하면 얼마? 2분의 5요. 곱하기 질량은 10kg, 중력과 속도 10의 높이 h. 이 값이 1000이면 되죠. 됐어? 그럼 요거 하나 약분, 요거 하나 약분하면 동그라미 지울 수 있고요.
2분의 5에다 얼마 곱하면 10 나오니? 4 곱하면 10이 나오겠죠. 어때요? H3이 떨어지죠. 계산이 엄청나게 어렵진 않지만 2대 3이야. 5칸 놔두고 운동 에너지가 커졌어. 절반보다 많이 내려오네. 이것도 괜찮은 방법이죠. 이해할 수 있겠어요? 물론 공식을 활용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학적 에너지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되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겠나요? 문제 한번 해볼까요? 넘겨보세요. (71페이지요) 자, 지면에서 연지 위방향으로 20m/s의 속력에다 동그라미. 물체를 던질 때 도달할 수 있는 최고점의 높이에다 동그라미. 속력 높이가 나왔대. 그러면 mgH는 2분의 1 mv제곱 쓸 수 있겠어요? 써놓고 대입하면 되죠. 문제에 질량값이 안 나와 있는데요, 선생아. 약분되지. 이해됐니? 그럼 나 같은 사람 어떻게 푼다고? 20m/s인데 20m요. 끝이에요. 끝이야. 됐니? 어떻게든 풀어서 맞출 건데 시험 문제가 다 정해져 있다고요. 이렇게 문제를 보면 다 정해져 있다고. 됐어? 쉽죠? 어렵지 않습니다. 이 진짜 어렵지 않습니다. 자, 72페이지 한번 펼쳐볼까요? 그림은 지면으로부터 높이 h에서 동일한 물체를 같은 속력으로 ABC 방향으로 던진 것을 나타냈고요. 그치? 자, A는 위로 공을 던졌고요. 그럼 올라갔다가 바닥으로 떨어지겠죠. B는 옆으로 던진 거지. C는 아래로 내리 꽂았어요. 자, 질문이요. 누가 제일 먼저 땅에 떨어질까요? 그래서 야, 생각을 해봐. 올라갔다 내려오는 게 빨리 떨어지겠냐? 이렇게 떨어지는 게 빨리 떨어지겠냐? 아래로 졸라 내려 꽂은 게 빨리 떨어지겠냐? 아래로 던진 게 제일 빨리 떨어지겠죠. 이해됐나요? 아래로 던져버린 물체가 가장 빨리 떨어집니다. 됐니? 빨리 떨어지는 걸 골라라 그러면 C가 제일 빨리 떨어져요. 그 다음에 B가 그 다음 떨어집니다. 얘는 올라갔다 내려오니까 올라갔다 내려오는 시간이 더해지겠죠. 그러니 A가 어디 갔어? 얘가 A고 얘가 B니까 누가 제일 빨리 떨어지는지는 알 수 있겠죠. 근데 여기 시험 문제가 뭐라고? 바닥면에 도달하는 속력은 누가 제일 빠르니예요. 됐어요? 바닥면에 도달하는 속력은 누가 제일 빠르니? 높이 똑같죠. 속력 똑같죠. 그럼 역학적 에너지는 다 똑같지. 처음 시작점의 역학적 에너지가 모두 똑같다면 바닥에 도달하는 순간의 역학적 에너지도 모두 똑같아요. 됐나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얘를 계산하지 않고 그냥 느낌으로 푸는 겁니다. 1번. 신기하지? 조금 이따 예제로 한번 볼 거예요. 됐어요? 이 정도는 할 수 있겠나요? 할 수 있어요? 칠판 지울게요. 자, 다시요.